동네 사기꾼 잡는 할아버지. 저는 박철민, 올해 72살입니다. 30년간 경찰서에서 사기 전담 형사로 일하다가 2년 전에 은퇴했어요. 아내 순자와 함께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날 아침부터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은퇴 후의 생활이 처음에는 허전했어요. 30년간 매일 사기꾼들과 씨름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니까 말이죠. 하지만 점차 적응해서 아내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도 두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평범하지만 평온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날 오전 10시쯤 옆집 김영숙 할머니의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어떻게? 우리 아들이 사고를 냈다고. 저는 급히 옆집으로 뛰어갔어요. 30년간 형사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는 몸이 먼저 반응하더라고요. 영숙 씨, 무슨 일이에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영숙 할머니가 핸드폰을 들고 벌벌 떨고 있었어요. 철민 씨, 큰일 났어요. 우리 준호가 교통사고를 냈다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해요. 김영숙 할머니의 아들 준호는 부산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평소 효자로 유명한 아이였는데 갑자기 사고를 냈다니요. 얼마를 달라고 했어요? 3천만 원이요. 2시간 안에 준비해서 입금하라고 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30년 동안 사기 사건을 다뤄온 경험으로 밀어보면 이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었어요. 영숙 씨, 일단 진정하세요. 준호한테 직접 전화해 보셨어요? 아니요. 너무 급하다고 해서. 지금 해보세요. 김영숙 할머니가 준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후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너 지금 어디 있니? 회사에 있어요. 왜요? 김영숙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준호는 멀쩡히 회사에 있는데 방금 전까지 사고 났다고 전화를 받았던 거예요. 사기당할 뻔했구나. 제가 중얼거리자 김영숙 할머니가 어리둥절해했어요. 사기라니요? 네, 보이스피싱이에요. 제가 30년간 이런 사건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때 또다시 김영숙 할머니 핸드폰이 울렸어요. 받지 마세요. 하지만 김영숙 할머니는 이미 전화를 받아버렸어요. 할머니, 왜 전화를 끊으셨어요? 시간이 없다고 했잖아요. 저는 김영숙 할머니에게서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박철민이라고 합니다. 누구시죠? 지금 급한 상황인데. 저는 30년간 경찰서에서 사기 전담 형사로 일했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건가요? 목소리 톤이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급박한 느낌이 사라졌어요. 일단 사건 번호부터 알려주세요. 사건 번호요? 네, 교통사고 처리에는 반드시 사건 번호가 있습니다. 그건 지금 확인 중이고 역시 가짜였어요. 진짜 경찰관이라면 사건 번호 정도는 바로 말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럼 경찰서 이름과 소속 부서를 알려주세요. 저는 강남경찰서 교통과 직통번호를 알고 계시나요? 그건 왜 물어보시는 거죠? 확인차 직접 전화드려 보려고요. 그 순간 전화가 끊어졌어요. 김영숙 할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말 사기였어요? 네, 확실합니다. 영숙 씨가 3천만 원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김영숙 할머니가 주저앉으며 말했어요. 어머, 정말 위험할 뻔했네.
만약 철민 씨가 없었다면 다행히 아무 일 없었잖아요. 그날 저는 김영숙 할머니에게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첫째, 전화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둘째, 자녀나 가족이라고 해도 반드시 직접 확인 전화를 하세요. 셋째, 급하다고 재촉하면 99% 사기입니다. 김영숙 할머니가 메모하며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도 신고했습니다. 사용된 전화번호와 수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철민 형, 덕분에 보이스피싱 조직 5명 모두 검거했어. 정말이야? 형이 신고한 번호를 추적해서 아지트까지 찾아냈어. 대단해. 첫 번째 성공이었어요. 30년 형사 생활의 경험이 은퇴 후에도 도움이 되다니.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에요. 건강식품 장사꾼들의 등장. 보이스피싱 사건 이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평소처럼 동네 어르신들과 공원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철민 형사님, 요즘 우리 동네에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와요. 이웃집 최기범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네, 건강식품 파는 사람들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와서 공짜로 계란이랑 쌀 나눠주면서 어르신들 꼬시고 있어요. 제 경험상 이런 수법은 전형적인 방문 판매 사기의 시작이었어요.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동네 회관에서요. 매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저는 다음날 아침 동네 회관에 가봤습니다. 정말로 20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있고 30대 남녀 2명이 앞에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어르신 여러분, 이 홍삼 제품은 일반 홍삼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자가 들고 있는 건 평범한 홍삼 제품 같았는데 포장만 화려했어요. 이건 북한산 야생 인삼으로 만든 특별한 제품입니다. 시중 가격으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북한산 야생 인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북한에서 수입한 인삼이라면 엄격한 검역과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걸 개인이 파는 게 가능할 리 없었거든요. 보통은 한 박스에 200만 원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만 특별히 50만 원에 드립니다. 역시 전형적인 수법이었습니다. 가격을 부풀려 놓고 할인하는 척하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시는 분께만 이 가격을 드립니다. 즉석에서 결정하라고 재촉하는 것도 사기의 특징이에요. 저는 뒤쪽에 앉아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점점 혹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환불 약속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았죠. 그때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저는 하나 사겠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그런데 할머니, 더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지금 3박스를 사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립니다. 그럼 총 800만 원 하는 걸 150만 원에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잠깐요. 제가 일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그 제품 식약처 허가받은 건가요? 판매원들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받았죠. 그럼 허가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그건 지금 당장은. 그리고 북한산 야생 인삼이라고 하셨는데 수입 허가 서류도 있나요? 완전히 말문이 막혔더라고요. 저는 30년간 경찰서에서 사기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에요. 어르신들이 술렁거렸어요. 사기라니요.
우리는 정식 회사에서 나온 건데. 그럼 회사 사업자 등록증 보여주세요. 그건 회사에 놓고 왔는데 저는 즉시 112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원들이 급히 짐을 싸서 도망쳤어요. 경찰이 오기 전에 사라진 거였습니다. 철민 형사님 덕분에 50만 원 사기당할 뻔한 걸 막았네요. 최기범 할아버지가 고맙다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말 위험할 뻔했어요. 150만 원까지 낼 뻔했잖아요. 그날 저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방문 판매 사기 예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즉석에서 결정하라고 재촉하면 무조건 사기예요. 둘째, 원래 비싸다며 할인해준다는 것도 사기 수법입니다. 셋째, 건강식품은 절대 병을 고치지 못해요. 치료 효과 있다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넷째, 공짜로 뭔가 준다고 하면서 나중에 비싼 걸 팔려고 하는 것도 사기죠. 어르신들이 메모하며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집 앞에 수상한 차가 서 있는 거였어요. 여보, 저 차 어제부터 계속 저기 있는 것 같은데. 그러게. 누구 차지? 차 번호를 확인해 보려고 나갔더니 차가 급하게 떠났어요. 누군가 우리 집을 감시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제가 사기꾼들의 일을 막아서 원한을 산 건 아닐까요? 하지만 30년간 형사 생활을 한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런 일에 겁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더 조심하면서 계속해야겠다. 그날 밤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만두는 게 어때? 안 돼. 동네 분들이 사기당하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어. 아내도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어요. 그럼 정말 조심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말해. 알겠어. 그날 밤부터 저는 더욱 주의 깊게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어요. 뭔가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가짜 투자 이야기. 방문 판매 사기꾼들을 쫓아낸 지 며칠 후, 이번에는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박상진 씨가 찾아왔어요. 형사님, 제가 큰일 났어요. 박상진 씨는 50대 중반으로 20년 넘게 동네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가 투자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투자 사기요? 박상진 씨가 사연을 들려줬어요. 한 달 전에 정장을 잘 차려입은 30대 남자가 가게에 와서 투자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말하길 새로 생긴 코인에 투자하면 3개월 안에 10배는 오른다고 했어요. 코인 투자라고 하니까 벌써 수상했어요. 요즘 코인을 이용한 투자 사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었거든요. 얼마를 투자하셨어요? 처음에는 100만 원만 넣어봤어요. 그런데 정말 일주일 만에 150만 원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처음에 수익을 보여주는 것도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미끼를 던져서 더 큰 돈을 끌어내려는 거죠. 그래서 더 넣으신 거군요. 네. 그때부터 욕심이 났어요. 가게 매출도 안 좋고 해서 3천만 원을 더 넣었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 사람이 준 앱에서 확인해보면 5천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앱이요? 네. 그 사람이 특별한 앱을 깔아줬어요. 거기서 코인 시세를 확인하고 매매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점점 전형적인 가짜 앱을 이용한 투자 사기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이런 수법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자주 봤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상해졌어요? 일주일 전부터 앱이 안 열려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전화했는데 받지를 않아요.
혹시 그 사람 명함 있어요? 박상진 씨가 꺼낸 명함을 보니 글로벌 코인 투자 컨설팅이라는 그럴듯한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 주소로 가보셨어요? 어제 가봤는데 그런 회사는 없더라고요. 역시 가짜 회사였어요. 상진 씨, 이건 명백한 투자 사기예요. 즉시 신고해야 해요. 그런데 증거가 있을까요? 충분해요. 가짜 앱, 가짜 명함, 그리고 돈을 보낸 계좌 기록까지. 저는 박상진 씨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예전 동료들의 도움으로 수사가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사기꾼은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피해자가 5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총 20억 원에 달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사기꾼이 일주일 후 부산에서 검거되었어요. 그리고 박상진 씨도 투자금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사님 덕분에 망하지 않았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박상진 씨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어요. 그날 저는 동네 분들에게 투자 사기 예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항상 있어요. 100%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는 없습니다. 특히 아는 사람도 없는 코인이나 주식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앱을 따로 깔라고 하면 무조건 사기예요. 동네 분들이 메모하며 열심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철민 씨 맞죠? 네. 그런데 누구세요? 형사님이 우리 일에 너무 끼어드시는 것 같은데요. 갑자기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알고 있다는 거였어요. 누구시길래 저를 아세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형사님도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명백한 협박이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여보, 위험해 보이는데 그만두는 게 어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겁을 주는 건 자기들이 불리하다는 뜻이야. 하지만 솔직히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30년 형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직접적인 협박을 받은 적은 많지 않았거든요. 더 조심해야겠다. 온라인 쇼핑 속임수. 투자 사기 사건이 마무리된 지 며칠 후 이번에는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혜진 씨가 찾아왔어요. 형사님, 저도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김예진 씨는 40대 중반으로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사용하는 편이었어요. 어떤 사기를 당하셨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안 와요. 요즘 온라인 쇼핑몰 사기도 많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어떤 물건을 사셨어요? 미용실에서 쓸 헤어드라이어랑 고데기요. 원래 200만 원짜리인데 50만 원에 판다고 해서 샀거든요. 가격이 너무 싸면 의심해봐야 하는데 욕심이 생기면 판단력이 흐려지죠. 어떤 사이트에서 사셨어요? 뷰티프로라는 사이트였어요. 광고도 많이 나오고 후기도 좋더라고요. 저는 김예진 씨와 함께 그 사이트를 확인해봤어요. 언뜻 보면 정상적인 쇼핑몰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혜진 씨, 이 사이트 회사 정보 좀 봐주세요. 사이트 하단에 있는 회사 정보를 클릭해보니 주소가 허위였어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주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번호로 전화해보세요. 지금 해볼게요. 전화를 걸어보니 현재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멘트가 나왔어요. 이건 명백한 가짜 쇼핑몰이에요. 그럼 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결제한 방법이 뭐예요? 계좌이체로 했어요. 계좌이체로 결제했다면 돈을 되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었어요. 혹시 계좌 정보 기록해 두셨어요? 네, 여기 있어요.
김예진 씨가 보여준 계좌 정보를 보니 개인 통장이었어요. 정상적인 쇼핑몰이라면 사업자 통장을 써야 하는데 말이죠. 즉시 신고해야겠어요. 저는 김예진 씨와 함께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계좌로 하루에 수십 건의 입금이 들어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김예진 씨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기꾼들은 가짜 쇼핑몰을 여러 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바로는 피해자가 20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5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사기꾼들이 빨리 잡혀서 김예진 씨도 돈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형사님,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텐데. 그날 저는 온라인 쇼핑 사기 예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중 가격보다 너무 싸면 의심해보세요. 회사 정보와 연락처가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가능하면 신용카드나 간편결제를 이용하세요. 계좌이체는 위험해요. 그리고 후기가 아무리 좋아도 믿지 마세요. 가짜일 수 있어요. 동네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 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녁에 산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찜찜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 정말 확실해? 확실하지는 않지만 느낌이 그랬어. 그날 밤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외출할 때도 주변을 더 자주 살피고 집에 들어올 때도 뒤를 확인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기범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철민 형사님, 요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에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막은 사기 사건들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더 큰 조직이 있는 걸까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박철민 형사님,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형사님께서 우리 사업에 계속 방해를 하고 계시네요. 무슨 사업이요? 곧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저는 확신했어요. 정말로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군.